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가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10억이나 사들였어요. 원전과 LNG를 동시에 다 가져가는 이 회사, 지금 수주 랠리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목표주가 12만원 BUI를 유지한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해 볼 건데요. 원전 주기기, 가스터빈, 풍력, 연료전지까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장비를 만드는 이 회사가 왜 지금 주목받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하면 같이 오를 수 있는 가치사슬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에너지 설비 종합 중공업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을 직접 만들고요.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270MW급 대형 가스터빈도 생산합니다. 거기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설비를 직접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매출 구성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본체 매출이 약 7.8조 원,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두산 바켓이 8.8조 원, 두산 퓨얼셀이 455억 원 수준으로 연결 기준으로는 총 17조 원이 넘는 거대한 대형 기업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21.5조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5.5% 급증한 수치예요.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회사가 먹을 밥이 탄탄하게 쌓였다는 뜻이죠. 특히 2026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3%라는 놀라운 수준으로 급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원전과 가스터빈 수주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전 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AP1000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주기기 공급 계약이 연내에 구체화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어요. AP100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원자로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폴란드에 대형 원전이 들어서면 엄청난 규모의 수주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TERRAPOWER의 와이오밍 NATRIUM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건설에 대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가 승인을 완료했어요. 이 승인이 왜 중요하냐면 승인이 나야 비로소 건설이 시작되고 그에 따른 주기기 수주가 발생하거든요. 드디어 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이 외에도 NUSCAL의 루마니아와 미국향 VOIGR SMR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으며 한국형 원자로의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쪽은 더 드라마틱한데요. 일론 머스크가 세운 AI 기업인 xAI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최근 추가로 7기 더 수주했어요. 이로써 누적 수주가 총 12기가 됐습니다. 대당 계약 규모가 1,350억에서 2,000억 사이로 추정되니까 12기면 무려 1.6조에서 2.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한국 남부발전도 지난 2월에 가스터빈 3기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수소 부문 연간 수주 가이던스는 3.2조 원인데 이미 연초부터 이 목표의 13 이상을 달성한 셈이죠. 이렇게 원전과 LNG 수주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주 잔고가 급성장하고 이는 곧 실적 레버리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숫자를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연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3년에 1,467억 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4년에 1,018억 원, 2025년에는 763억 원으로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2025년의 부진이 간혹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원전 수주 후 실제 매출 인식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업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다시 1,168억 원으로 53%라는 놀라운 수치로 급반등하고 2027년에는 1,515억 원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주 잔고 차트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2025년 21.5조 원에서 2026년 23.9조 원, 2027년에는 26.5조 원으로 꾸준히 쌓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고가 쌓이면 그 뒤를 따라 매출과 이익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이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EV/EBITDA 기준으로 2025년 55.5배, 2026년 41.7배로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원전 및 에너지 기업들의 평균 EV/EBITDA가 38.7배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가 10만 2,500원 대비 약 17.1%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사슬 전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성장하면 이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설비를 도입하는 핵심 수요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치사슬을 크게 4가지 주요 테마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바로 원전 생태계, LNG 및 가스터빈 생태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리고 SMR, 수소 및 차세대 에너지 생태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확대되면 소재와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원전과 LNG 수요처의 투자도 함께 확대되면서 전체 에너지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밸류체인은 바로 원전 생태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면 원전 설계부터 정비 그리고 핵심 부품 공급까지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정기술입니다. 한정기술은 원전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국내 1위 기업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든 원전에 필요한 상세 설계 도면과 엔지니어링 용역을 담당하죠. APR1400이나 SMR의 해외 수주가 확대될수록 한정기술의 설계 용역 수요도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음은 한정 KPS입니다. 한정 KPS는 원전이 설치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정비와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원전이 40년에서 길게는 60년 동안 운영되는 동안 계속해서 정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수주는 곧 한정 KPS의 정비 수주 예약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BHI는 원전 열교환기와 압력용기를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와 함께 패키지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SMR이나 AP1000 수주가 확대될 경우 동반 수주가 크게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웅입니다. 태웅은 원전과 가스터빈 모두에 들어가는 대형 단조 부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CASK나 가스터빈 수주가 늘어나면 태웅의 부품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밸류체인은 LNG와 가스터빈 관련 수혜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스터빈 발전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제철과 POSCO입니다. 이들은 가스터빈 제조에 필수적인 초고온, 초고압 특수강 소재를 공급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xAI의 가스터빈 12기를 수주하면서 필요한 특수강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국내 발전 인프라에 공급되면 한국전력의 발전 용량이 확대되면서 국내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수혜를 받게 됩니다. SK가스나 이일 같은 LNG, LPG 공급 기업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 운영에는 안정적인 LNG 연료가 필수적이거든요. 가스터빈 12기가 모두 가동되면 엄청난 양의 LNG가 소비될 것이고 이는 곧 LNG 공급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두산퓨얼셀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3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가스 터빈 기술 개발에 대한 시너지가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탄소 중립 시대에 수소연료 전지 수요가 폭증하면 두산퓨얼셀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밸류체인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혜주입니다. x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챗GPT 같은 AI가 질문 한 번을 처리하는데 구글 검색의 10배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가 절실하고 이것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수요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변압기와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전력을 생산하면 이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분배하는 변압기와 스위치 기어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바로 LS 일렉트릭의 핵심 사업 영역입니다.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역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LS 일렉트릭과 같은 맥락의 수혜를 받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주문이 전 세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PCB, 즉 회로 기판을 만듭니다. x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 AI 서버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는 이수페타시스의 PCB 수요 폭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노와이어리스와 간마누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및 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가스터빈 발전과 AI 서버 모두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냉각 솔루션은 필수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확대와 AI 데이터 센터 증설 사이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밸류체인은 SMR, 즉 소형 모듈 원전과 수소,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주기기 수주를 확대하면 SMR 생태계 전반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ERRAPOWER NATRIUM이나 NUSCAL이 VOIGR 같은 SMR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가 들어가게 되면 설계, 건설,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동반 수혜를 받게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계된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 저장 및 이송 용기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소가스 터빈 사업과 연계되어 수소 경제 확장 시 수소 압력 용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 기업입니다. 상강 MNT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상풍력 사업과 동일한 생태계에서 성장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확대 시 하부 구조물 수요 급증으로 공동 수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나텍과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수소연료전지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두산퓨얼셀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수소경제 확산에 따른 MEA나 분리판 같은 연료전지 소재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소 사업 확대와 연동되어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균형 잡힌 분석을 위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리스크 요인들도 짚어드리고 최종 투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2025년 영업이익이 약 25% 감소하는 일시적인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전 수주에서 매출 인식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지금 수주하는 물량들이 2년에서 3년 뒤에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수주가 실제 매출로 반영되기까지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정책 리스크입니다. 원전 정책이 변화하거나 글로벌 에너지 안보 이슈로 인해 수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2025년 EV/EBITDA가 55.5배로 다소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만약 모멘텀이 이탈할 경우 주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과 LNG, 가스터빈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성장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에일론 머스크 XAI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 12기, 폴란드 AP1000 원전, NUSCAL이 SMR 추가 수주까지 실로 엄청난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목표주가 12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가 대비 17.1%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사슬 전략으로는 한정기술, 태웅 같은 원전 부품사와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 그리고 자회사인 두산퓨얼셀을 병행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폴란드 AP1000 주기기 계약이 연내에 확정되는지 여부, 둘째, XAI 추가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확인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삼성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수주에서 매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업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가치사슬인사이트는 종목 하나가 아니라 그 종목과 연결된 생태계 전체를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가치사슬 분석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